네,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가족 치아 건강 지킴이 임종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치아가 없을 경우 이를 대체하는 방법, 임플란트 네. 아주 대중화된 이제 치과 치료로 부각이 됐는데요. 아무리 훌륭한 인공적인 재료라고 해도 이게 온전히 자연치아를 대체할 수는 없죠. 네, 근 10년간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재료적인 부분도 굉장히 치과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이제 거듭해 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재료라든지 기술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현존하는 기술 중에서는 그래도 임플란트 치료가 가장 낫기는 하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또 임플란트도 자연 치아를 또 대체를 할 수는 없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자연 치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외부 자극에 대한 수용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 자연 치아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안쪽에 혈관도 들어있고 신경도 들어있고 그렇게 뭔가 느낄 수 있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우리가 조금 아프거나 아니면은 조금 뭔가 이상하다는 거를 감지를 해가지고 딱 힘을 풀게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제 좀 잘못되고 있어가지고 치과를 가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조직들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쵸. 수용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외부 자극에 대한 대처 능력이 더 우수하다. 무슨 소리냐면은 치아는 그냥 뼈에 완전히 박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촘촘하게 인대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인대가 완충 작용도 하고 기밀하게 느끼게 하는 역할도 해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자연 치아는 아무래도 그런 충격 흡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기밀하게 뭔가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난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뿌리 접촉 면적이 넓어서 더 튼튼하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물건을 잡으려고 해도 한 손으로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양손으로 잡는 게 당연히 더 안정적이고 잘 잡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고정력, 이제 힘이 잘 들어가는 건데 어금니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뿌리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이제 우리 임플란트는 아무래도 동그란 뿌리 하나다 보니까 이런 접촉 면적이 적음에 따라 가지고 오는 그런 이제 유지력의 좀 감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는 없겠죠.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여기 이제 4번에 구강위생 관리가 더 수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무슨 소리냐? 치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조직과 조직 간의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굉장히 긴밀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틈이 별로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모양 자체가 굉장히 인체 친화적으로 애초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구강위생 관리가 조금 더 수월하고 허리 부분이 훨씬 넉넉하게 이제 푸짐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틈이 적어서 관리가 조금 더 수월한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전신 건강에 당연히 자연 치아가 더 이로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 자연 치아, 부모님 물려주신 자연 치아를 잘 지켜내는 게 치아 건강에 이제 무엇보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100세 시대를 살면서 이 자연 치아를 끝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우리의 모든 신체 부위가 그렇듯 치아도 사실은 어느 정도 소모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보면은 한 60년, 65년 정도 이제 쓰시고 나면은 네. 아무리 튼튼한 치아를 가지신 분들도 이제 치아에 이제 조금씩 손상이 갈 수밖에 없기 마련인데요. 다양한 원인으로 사실은 손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충치입니다. 아시겠지만 세균이 치아에 붙어가지고 조금씩 산을 분비를 하면은 세균이 치아도 녹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이거를 우리는 충치라고 부릅니다. 충치가 생기게 되면은 당연히 치아가 색깔이 변하게 되고 통증이 조금씩 생기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교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치아가 받는 힘이 거의 100kg에 육박을 합니다. 이 힘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누적이 되다 보면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런 조그만 힘들이 모여가지고 변색이 되고 균열이 되고 깨질 수도 있고 아니면 치아가 마모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에 걸친 힘이 아니고 단기간에 갑자기 사고로 인해 가지고 힘이 딱 가해졌을 경우 아마 경험이 좀 있으실 거예요. 중간에 이제 쇠젓가락 실수로 이제 무시거나 아니면 어디에 딱 부딪히시거나 네네. 살면서 한 번쯤은 있을 법한 맞아요. 일들이죠. 네네. 이런 이제 외부 트라우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충격이 가해지면 아무래도 치아에도 손상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자연 치아가 손상이 되고 이걸 끝까지 지켜내기가 힘든 경우들도 많은데요. 이 미국의 한 연구 기관이 자연 치아 한 개당의 가치를 금액으로 좀 매겨서 화제가 됐어요. 한 3천만 원 이상이라고요. 네. 예. 이게 몸의 어떤 부분을 사실은 또 이제 가격을 이렇게 매길 수 있겠냐마는 이제 이쪽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만큼 치아가 일상생활에서 주는 그 기능이 굉장히 이제 크다는 거겠죠. 생각을 해보시면은 치아가 하나도 없다면은 당장 이제 식사도 안 되실 거고 그리고 이제 웃거나 아니면은 말하거나 발음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해질 겁니다. 맞아요.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런 보여지는 심미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기능적인 부분 또 이제 소화적인 부분 모든 것들을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한 연구기관에서 결과적으로 발표가 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당연히 좀 이게 살릴 수가 없다. 소생 불가 판정이 났다. 이런 치아들은 다른 주변 치아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빨리 가급적 뽑아주는 게 맞겠지만 이게 조금이라도 소생 가능성이 있고 살릴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반드시 치아를 최소한으로 삭제해가지고 보존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살릴 수 있을 때는 최소만 좀 삭제를 하고 보존적인 치료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자연 치아가 손상됐을 때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제 다양한 치료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몇 개는 이제 여러분들이 손쉽게 들어봤을 법한 이름들도 있을 거고 어떤 것들은 굉장히 좀 생소한 이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표를 보게 되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치아가 손상이 될 수 있는 원인들이 있고요. 네. 그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기존에 굉장히 이제 익숙한 이름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인레이, 들어봤어요. 크라운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네네. 겁니다. 그리고 입안에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맞아요. 이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조금씩 기술이 발전하고 이제 치과 치료의 개념이 조금씩 변하고 이러면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향성을 가진 치료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다뤄볼 이제 내용 중에 하나들인데 컴포짓 레진, 뭐 온레이, 오버레이, 비니어 이런 치료들이 기존 치료에 약간 중간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조금 경계선상에 있는 케이스들을 최소 삭제로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 대안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으면 살릴 수 있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유치 다음에 영구치, 영구치 다음에 임플란트라는 말이 있듯이 임플란트도 이제 자연 치아를 능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이 자연 치아를 잘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자연 치아를 잘 살려야 되는 중요한 이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죠. 네, 임플란트는 사실은 모든 우리 몸에 할 수 있는 치료 중에서 완성도도 높고 그리고 그 안정도도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만큼 성공 확률이 높고 부작용이 생각보다는 적은 치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치아를 완전히 대체를 할 수는 없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치주 인대의 부재입니다. 즉 치아는 치주 인대로 촘촘하게 이제 엮여가지고 치아에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쿠션 역할도 해줄 수가 있고 네. 기민하게 치아를 조금 움직이면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데 비해서 임플란트는 골유착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치아에 그냥 아예 한 몸이 되어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치아에 비해서 충격 완화 능력이 떨어지고요. 이래서 염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방어 능력이 조금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치아는 안쪽에 혈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신경 이런 감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임플란트는 아무래도 자연 치아에 비해서는 조금 그 역할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도 가능하면 자연 치아를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물려주신 우리의 소중한 치아 100세까지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치과 치료와 관련해서 고민이나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첫 번째로 2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대학생이라고 하셨고 한 달 전에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앞니에 금이 갔다고 합니다. 통증은 없고 가끔 시림 정도가 좀 느껴진다고 하셨고요. 아직 치료를 받진 않으셨는데요. 이게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지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지금 20대다 보니까 네. 더더욱이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앞으로 이제 치아를 쓰셔야 될 날이 사실은 50년, 60년 굉장히 그쵸. 길게 남으셨기 때문에 게다가 통증이 없다면은 이거를 과연 치료를 받아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이 많이 드실 텐데요. 사실 이게 저희가 치료에 대해서 뭔가 진단을 하거나 뭔가를 바라보았을 때도 같은 치아더라도 그 환자의 연령대에 따라 가지고 치료 계획이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이렇게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치아를 최소한으로 건드리는 보존적인 치료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첫 번째, 일단은 통증이 없고 가끔 시림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달밖에 지금 트라우마를 입은 지 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당장에 뭔가 증상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각감인 처치제라고 조금 시림 증상을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처치제들이 있습니다. 네. 뭔가 발라서 흡수를 시키는 약도 있고요. 아니면은 겉표면을 이렇게 미세하게 코팅을 해줄 수 있는 재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조금씩 이제 추적 관찰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금이 점점 커지거나 아니면은 치아의 색깔이 변하거나 아니면 온도에 대해서 점점 불편감을 느끼시거나 이런 실제로 느끼는 증상이 조금 악화가 된다면은 그때 가가지고 한번 재진단을 해서 치료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도 결코 늦지는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일단 초기에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몇 달 좀 지켜보면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문자로 들어온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여성분이시고요. 충치가 심해서 욱신거리고 음식을 씹을 때마다 아픕니다. 라고 하셨어요. 발치를 해야 될지 신경치료해야 할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이게 욱신거리는 증상이 지금 있으신 게 사실상 충치뿐만이 아니고 조금 금이 가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그 분과는 다르게 그 50대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아를 50살 이제 이렇게 쓰다 보면은 당연히 마모되고 깨지고 금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또 같이 맞물려 가지고 충치를 더 유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씹을 때마다 아프고 욱신거리는 증상이 있다는 거는 치아 안쪽에 있는 신경까지 이 충치라든지 아니면은 금이 조금 이미 밀려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신경치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네. 신경치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가장 중요한 이제 두 가지 기준은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자발통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이제 특히 주무실 때, 뭔가 이제 몸이 이제 편안한 상태가 됐을 때도 두근두근 욱신욱신하면서 통증이 올라온다. 이런 자발통이 있으면 신경치료를 받아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가운 거 혹은 뜨거운 거 이런 온도에 대한 불편감이 조금씩 나타난다면은 그것 또한 신경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하나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경치료를 받아야 될 걸로 조금 의심이 되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뽑아야 될지 안 뽑아야 될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 아까 전에 말씀드린 충치라든지 아니면은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뿌리까지 타고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현대 기술로는 머리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충치가
아니면은 금이 뿌리까지 타고 내려간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뿌리를 복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보통 발치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자, 지금 상담 아주 상세하게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이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앞서서 저희 이제 자연 치아가 무엇보다 이제 가장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간단하게 짚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방법을 하나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저희가 일단 처음으로 말씀드릴 방법 중에 하나는 컴포짓 레진 혹은 쉬운 말로 그냥 레진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치료들인데요. 네. 몇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진 우리가 치료, 흔히 네. 때운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제 레진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레진의 장점은 일단은 치아를 최소한으로 삭제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당일 치료가 완료가 된다라는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레진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곳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좀 강화 플라스틱과 같은 재질이다 보니까 막 규모가 크고 아니면은 씹는 힘을 많이 받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 레진으로 해놓을 경우에는 이 재료가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제한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씹는 힘을 조금 많이 받지 않는 부위에 한정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그림 또 하나 더 볼게요. 예. 이 레진 치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제 아주 조금 손상이 됐을 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죠? 맞습니다. 예. 아까 전에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당일 치료가 완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시면은 되게 뭔가가 여러 개 이렇게 나열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사기처럼 보이는. 맞습니다. 예. 색깔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아. 레진의 또 하나의 특장점 중 하나가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치아와 동일한,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네. 내가 가진 색상과 가장 비슷한 색상을 딱 선정을 해가지고 그 색상으로 복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미성이 뛰어나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최소 부위를 삭제하고 해볼 수 있는 치료법으로 이제 첫 번째 레진 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이 레진으로 살릴 수 없을 때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치료법 있죠? 보통은 이제 레진, 때운다라는 개념이 먹히지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단계, 본 뜬다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제 본을 뜨면은 아마 경험이 좀 있으실 거예요. 입에다가 뭔가 이제 이렇게 떡 같은 거를 물고 이거를 떼고 맞아요. 굉장히 좀 이렇게 편한 경험은 아닐 거예요. 네, 좀 힘들었던 네. 기억이 나요. 요즘에는 보통 이제 그거를 이제 배제를 하고 거의 이제 광학 스캐너를 써가지고 네. 그런 이제 예전의 재래식 방식을 많이 사용을 안 하기는 하는데요. 여튼 본을 뜨거나 스캔을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치아의 모양을 우리가 디지털로 옮겨와서 이거를 우리가 디자인을 한 뒤에 정교하게 만들어서 딱 치아에 붙이는 과정을 우리가 본 뜨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크라운뿐만이 아니고 온레이라든지 오버레이라든지 이런 치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걸까요? 자, 보시면은 예.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아. 인레이, 온레이, 오버레이, 뭐 핀레이라는 것도 있고 크라운 이렇게 갑니다. 면적이 조금씩 달라지네요. 맞습니다. 어. 조금씩 이제 범위가 커지는 거죠. 네. 이제 가장 작은 범위는 인레이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더 범위가 커지면은 온레이로 넘어가고 이제 오버레이로 넘어가는데 예전 같으면은 이게 거의 크라운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로 건너뛰어서. 네. 네. 이 중간 단계의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개념이 이제 정립된 지가 사실은 크라운보다는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한계로 인해 가지고 저거를 안정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 들어 가지고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굳이 크라운이 아니더라도 치아를 보존하고 최소한 삭제를 할 수 있는 온레이나 오버레이도 하나의 대안 치료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치아 삭제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크라운보다는 삭제량이 좀 적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실제로도 굉장히 적습니다. 예. 저희가 일단은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버레이, 특히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본 그림을 보면은 크라운을 치아 전체를 완전히 돌려 깎습니다. 감싸듯이. 네, 예. 완전히 감싸는 거죠. 맞아요. 말 그대로 크라운이라는 거는 이제 왕관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아에다가 왕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모자를 씌워주는 개념인데 오버레이나 A타입이건 B타입이건 약간 모양은 다를 수 있을지언정 크라운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그 삭제량이 적은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실제로도 치아 삭제량이 크라운에 비해서는 반의 반도 안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임상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뒤에 있는 두 번째 어금니는 크라운을 한 치료고요. 원래 이제 크라운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크라운으로 치료를 한 거죠. 그리고 반면에 그 앞에 치아는 오버레이를 적용을 한 케이스입니다. 딱 보시면은 치아의 모양이 완전히 다른 걸 보실 수가 그러네요. 있을 거예요. 예. 그만큼 삭제량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크라운은 꼭 적용을 해야 되는 케이스에만 적용을 하고 그렇지 않고 오버레이라든지 온레이라든지 이런 조금 더 보존적인 치아 삭제량이 적은 치료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가는 게 요즘의 트렌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자연치아를 최대한 살릴 수 있을 만큼 살린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연치아를 살리는 치과 치료 알아보고 있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하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 임종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치과 치료와 관련해서 고민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하나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만 66세고요. 60대시고요. 네. 예,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지 우리 임종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요, 신경이 이제 잘못됐다. 제가 신경 치료를 하자 그래가 병원을 제가 한 석 달을 매주 2번씩 해갖고 석 달을 다녔는데도 신경이 5개가 있는데 3개가 뭐 이상하다 제가 치료를 계속 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신경이 다 괜찮다 해가 그게 이제 그 이빨을 덮어 씌우는 이빨을 했어요. 예. 하고 난 뒤에 거질로부터 덮어 씌웠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만지면은 아파요. 이렇게 이빨을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신경치료 3개월 동안 하면서 너무 힘이 들어갔고 이제 병원을 가봐야 되는데 지금 겁이 나서 못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경치료가 계속 사진을 찍었는데도 다 신경이 다 죽었다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도 지금은 계속 아프고 그쪽으로 지금 음식을 전혀 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송곳니 바로 윗니, 옆니를 이제 치료를 하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 신경관이 이제 2개 정도로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 66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관은 조금씩 협착, 즉 이제 쪼그라들어 가지고 안쪽에 이제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거의 근 3개월간 고생스럽게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신경근관, 신경치료를 하는 그 길이 꽉 막혀 있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3개월이나 받으시고 나서도 계속해서 씌웠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잘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건데 그 이유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길을 완전히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길을 못 찾으면은 이제 신경치료라는 거는 이제 어머님께서 지금 안에 있는 치아 속 염증 치료를 받으신 건데 염증이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가능성은 치아 뿌리 쪽에 금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앞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현대 기술로는 머리에 있는 문제는 어떻게든 살릴 수가 있지만 뿌리에 금이 갔거나 뿌리가 썩어 있는 경우는 살릴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거는 정확하게 한번 재진단을 하든지 아니면은 재신경 치료를 한번 시도를 해보든지 그렇게 한번 가가지고 다음 치료 단계를 조금 모색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상세하게 아주 설명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상담 전화 받아보고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들어온 문자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보여주시죠. 4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치과 레진이 떨어졌다고 하셨고 평소 오징어, 젤리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하셨고요. 이제 아직 치료를 더 받진 않으셨어요. 네.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치과? 아, 이게 예. 오징어 젤리면은 제가 절대로 드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딱 음식 딱 두 종류를 다 좋아하시는데 그렇군요.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히 딱딱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질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만큼 우리 치아에 이제 옆으로 받는 측방력을 많이 가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아를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우물우물 가는 현상까지 일으키면서 동시에 치아에 이제 달라붙습니다. 이것 때문에 충치를 많이 이제 일으킬 수밖에 없고 뭐 캐러멜과 더불어 가지고 우리가 뭔가 때우거나 아니면 붙여놓거나 한 치아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현상을 많이 일으킵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레진이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지금 통증이 없거나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떨어진 자리는 파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셔가지고 그쪽에 이제 다시 2차적인 충치가 없는지를부터 한번 확인을 하시고 충치를 확실하게 제거를 하고 다음 치료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치과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제 문제가 아니고요. 네. 아들이 40대인데, 네네. 한 번씩 전화 와서 불편한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보면서 또 선생님한테 한 번 더 여쭤보면 어떨까 해서 전화 드렸거든요. 네, 전화 잘하셨고요. 40대 네. 아드님 어떤 문제점이 좀 네.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질문해 제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니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서 조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앞니를 좀 어떻게 병원 가면 남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메꾸는 게 있던데 너도 한번 그래보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 사는 근처에 가서 이 앞니를 메꿨어요. 처음엔 이뻤는데 그 뒤에는 사용하면서 세 번째 요번에는 부러지면서 갈 때마다 이 부러질 때마다 이걸 병원에 가면 더 갈아가지고 떼우렸대요. 근데 이번에 또 세 번째 부러졌기 때문에 딴 병원에 한번 가서 원인을 한번 이유를 알고 싶어서 갔더니 거기 선생님은 나 같으면 이렇게 두 개를 치료하지 않았겠다. 이 구강 구조상 한 8개 정도를 임플란트로 해가지고 이거를 메꿔야 되는 건데 글쎄 잘못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러지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도 부러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8개나 앞으로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심하면 괜찮은 거를 아들이 부주의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정확하게 제가 제 일이 아니라 요거를 어머님 네. 뒤쪽에서 저희가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요. 네. 그 케이스 제가 이제 직접 임상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치아가 네. 벌어져가지고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네. 아드님도 지금 뭔가 떼우는 치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 떼우는 네. 치료가 3번이나 실패를 했다면은 그 치료 네. 방향은 어쨌든 환자분이랑은 지금 아귀가 맞지가 않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제가 네. 이제 뒤쪽에 나중에 설명드릴 때 어머님의 케이스를 이제 염두를 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그쪽 부분을 같이 이제 좀 자세히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좋습니다. 잠시 뒤에 이런 비슷한 케이스도 치료 사례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자, 자연치아를 살리는 치과 치료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레진 치료 알아봤고 인레이 오버레이 알아봤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알아볼 치료는 어떤 걸까요, 원장님? 네. 그 다음에는 네. 비니어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비니어, 이건 예. 좀 생소하네요. 비니어라는 예. 이름을 들으면 생소하실 텐데 네. 라미네이트는 알고 계실 겁니다. 라미네이트 네, 이게 원래 이름은 사실은 비니어가 정확한 명칭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라미네이트라는 이름으로 많이 좀 알려져 있죠. 네. 근데 아무래도 그 라미네이트는 또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제 이름이 비니어, 라미네이트 이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얇은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라미네이트가 여러 가지 조금 좀 잘못 시술이 되거나 조금 라미네이트를 해서는 안 되는 케이스에 조금 많이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쌓여왔는데 사실 라미네이트는요. 잘 쓰기만 하면은 반대로 치아를 살리고 또 복구를 시켜줄 수 있는 안티에이징 개념의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50대 후반의 남성분이신데요. 딱 봐도 치아가 굉장히 많이 변색이 되어 있고 마모가 되어 있고 얇아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이제 가장 평생 소원은 내가 제발 좀 하얀 이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게 착색이 너무 잘 되니까 좀 제발 착색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평생 소원이셨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치아가 얇아진 경우였기 때문에 거의 삭제가 없이 저렇게 비니어 치료를 통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서 환자의 소원 성취를 해드렸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니 재건처럼 이제 기능적인 요소와 더불어서 심리적인 효과까지도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치아도 두꺼워졌으니까 조금 더 보강이 됐고 네. 심리적으로도 나아지신 거죠. 네, 요거 사례 사진 하나 더 준비해 오셨으니까 요거 보면서 조금 더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비니어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여성분이시네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50대 후반, 50대 중반 요 정도의 나이대를 가지고 계셨는데 치아가 굉장히 이제 여러모로 좀 삐뚤삐뚤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교합 관계도 안 맞고 색깔이라든지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고 싶으신 의지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정은 본인이 너무 이제 도저히 자신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도 어금니의 교합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으시고 그리고 교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문제가 발치 교정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두 번째, 앞니의 치주 상태, 잇몸 상태가 너무 좋지가 않아가지고 교정을 하는 도중에 잇몸이 더 악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니어 치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심미와 기능, 교합 이런 관계를 모두 이제 마무리를 한 케이스인데요. 보시면은 잇몸의 모양도 되게 비대칭이었던 부분이 대칭적으로 균형이 맞게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니어 치료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치아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잇몸까지 한꺼번에 들여다보면서 그 두 가지의 신비도를 같이 맞춰줘야지만 치아 삭제량을 최소로 하고 신경치료의 가능성을 최소로 하면서 치아의 수명을 전반적으로 증진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니어 치료 사례 사진으로 저희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한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앞서 이제 전화 주신 분의 사례부터 좀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니가 벌어져 있었는데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좀 이렇게 부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요 비슷한 사례 바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원장님? 네. 아까 전화 주신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완전히 같은 케이스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앞니가 확연하게 이제 벌어져 있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였습니다. 예, 이분도 한 2번 정도 떼었는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다른 해결 방법이 없느냐 하고 찾아오셨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앞니에다가 떼우거나 한 거를 다시 제거를 하고요. 1달 반 정도 부분적으로 교정을 해서 급속도로 그 사이를 메워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앞니의 뒤편에 공간이 남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었던 비니어 치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치아 삭제를 거의 하지 않고 2번째 치아에다가 비니어를 살짝 붙여가지고 그 공간을 폐쇄를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2번째 치아의 모양과 크기가 약간씩 달라진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어머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그 아드님의 케이스와는 당연히 다르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상황이 이제 결부가 되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떼우는 치료가 3번이나 실패를 했다면은 그 다음에 비니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뭔가 접착을 이용한 방법으로 넘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래 치아도 부분적으로 교정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위쪽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아래 치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치아와 위쪽 치아 간의 교합 관계를 잘 살펴보는 게 사실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57세 남성분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전화 주신 분도 이 사례를 참고하셔서요. 치료 받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보존 치료에 대해서 저희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레진에 대해서 살펴봤고 인레이 오버레이 그리고 비니어 치료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좀 섬세하고 정밀한 과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막 나노 단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100% 모든 거를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치아라는 게 또 이제 복구가 되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우리가 꼭 필요한 만큼만 최소화해서 삭제를 하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가능해진 거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재료도 발전을 하고 또 접착 기술도 발전을 하고 이런 발전이 맞물려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뭐 획일적인 크라운 치료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치아를 어떻게 살려볼 수 없을까, 조금 더 치아를 최소한으로 삭제할 수 없을까 이런 노력들이 조금씩 결과로 나타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최소 삭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 네. 2번째는 이름 딱 들으면 몸소리부터 일단 쳐질 이름이기는 합니다. 네. 신경치료.
이게 일단은 이름이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이름이 저는 약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됐나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치아 내부의 신경뿐만이 아니고 말랑말랑한 신경도 있고 혈관도 있고 이런 연조직이거든요. 결국에는 이거는 치아 속 염증 치료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신경 치료라고 하면은 너무 무섭잖아요. 뭔가 더 무섭죠. 찌릿찌릿하고 너무나 아플 것 같고 물론 맞아요. 신경 치료가 굉장히 고생스러운 치료이기는 합니다만 치아 속에 있는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치료이고요. 신경 치료를 누군가는 치과 치료의 꽃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예. 굉장히 중요한 치료고요. 어려운 치료고요. 잘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생방 상담을 이제 했었던 것처럼 신경 치료를 3개월을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을 정도로 신경 치료는 그 난이도가 굉장히 또 천차만별입니다. 네. 자, 신경치료의 필요성 그리고 또 이름도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경우에 신경치료, 이 염증 치료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네. 아까 전에 이제 치아에는 내부에 혈관, 신경 이런 말랑말랑한 조직들이 다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안쪽에 염증이 생기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충치가 너무 많이 먹어 들어와서, 다른 하나는 갑자기 그쪽에 금이 가거나 큰 충격이 가가지고 안에 치아 속이 놀라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염증이 무조건 생겼다고 해가지고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염증은 가역적, 즉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염증이 있고요. 반면에 어떤 염증은 비가역적, 즉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상태인 염증이 있습니다. 네. 이 후자 쪽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경우에는 반드시 신경치료를 확실하게 꼼꼼하게 잘 마무리를 하고 치아를 씌워주거나 뭔가 덮는 치료를 해줘야지만 나중에 치아 속에서 염증이 계속 퍼지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자, 신경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짚어봤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쭉 살펴본 것들이 자연치아를 최대한 살리는 치과 치료법이었고요. 그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건 예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연치아 보존을 해야 되는 중요성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실까요? 치료는 사실은 저희 치과 의사들끼리는 또 이제 절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치료가 끝나고 나서의 이제 앞으로의 향후 여정들이 결국 나머지 절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치아를 오래 쓰기 위해서는 체크를 잘 받으시고 또 관리, 홈케어를 잘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치과 정기 검진을 뭐 불편한 데가 없거나 아픈 데가 없더라도 어쨌든 6개월 단위나 12개월 단위로 오셔가지고 꼭 체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노력해가지고 돈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치료한 치아가 있다면은 그 치아가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지, 또 이제 다른 치아가 변형이 되면서 그 치료한 거에 조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계속해가지고 체크업을 받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또 치과에서 매일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매일매일 본인이 홈케어를 아무래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었던 칫솔, 치약, 가글, 치실 이런 것들을 본인한테 맞는 좋은 제품들을 잘 선택을 하셔서 이거에 올바른 사용법을 잘 숙지를 해가지고 매일 관리를 해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 자연치아를 잘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임종훈 원장님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아픈 치아 어떻게 하면 자연치아처럼 잘 보존하고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고요.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바짝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요 전에 문자로 사연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요. 문자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여성분이시고요. 양치질을 할 때나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 찌릿한 통증이 나타나서 치료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직 적극적으로 치과에서 치료받지는 않으신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좀 필요할까요? 요거는 의외로 치료 방법이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차가운 음식을 드시고 나서 그 차가운 물을 삼켰을 때 차가운 느낌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그거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차가운 물을 삼키자마자 증상이 사라지신다면
괜찮습니다. 어. 만약에 차가운 물을 삼켰는데도 계속해서 찡한 느낌이 조금 난다. 그러면은 치아 속에 염증이 생겨서 신경치료를 받으셔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치를 하거나 찬물을 드셨을 때 아픈 이유는 거의 대부분 이런 경우는 치아의 굴곡파절, 즉 치아 옆면이 좀 파이거나 내려가는 현상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도 치아는 소모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무래도 쓰다 보면은 치아가 이렇게 휘면서 치아 옆면이 파이고 잇몸이 내려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양치를 이렇게 하면서 이쪽을 지나갈 때마다 시큰거리고 찬물이 이쪽을 지나갈 때마다 시큰거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치과에 가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뭐 지각감인 처치제 약을 발라도 괜찮으시고요. 약을 발라가지고 증상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고기만 간단하게 떼우는 치료로 해결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흔들리고 아픈 치아를 살리는 똑똑한 방법. 자,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사례는 2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는데요. 5번째 차, 조그만 어금니에 대해서 충치 때문에 이제 인레이로는 조금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깎아가지고 크라운을 씌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듣고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는 이제 컴포짓 레진으로 이제 복구를 했는데요. 이게 인레이라든지 크라운이라든지 결국 예전에 이제 재래식 방식의 치료 방식의 문제가 뭐냐면요. 치아의 손상 범위에 맞춰가지고 치아를 삭제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뭔가 씌우고 하는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비의 기술력에 맞춰가지고 치아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아 삭제량이 아무래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경우에는 딱 충치가 있는 부위만 정확히 삭제를 해가지고 컴포짓 레진으로 당일 수복을 한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레진 치료로 이제 치아를 좀 복구한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사례는 조금씩,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도 이제 크라운 치료를 권유받았던 그런 사례인데요. 어떻게 치료했는지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이분은 이제 광범위한 충치뿐만이 아니고 이제 시큰한 증상, 이제 찬물 먹을 때 아프다, 즉 치아 속에 염증이 생겼다는 소리겠죠.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신경 치료를 하고 또 이제 크라운을 권유를 받은 케이스셨습니다. 근데 충치를 조금씩 조심스럽게 제거를 하다 보니까 다행히 신경 안쪽이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안쪽에 이제 보호제를 조금 두껍게 깔아놓고 그 다음에 신경 치료를 없이 치료를 오버레이로 마무리를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신경도 살릴 수가 있었고 치아 삭제량도 크라운보다 훨씬 더 적은 삭제량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버레이 치료로 이제 치아가 잘 복구됐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59세 남성분이신데요. 치아가 좀 깨지셨던 그런 사례라고요. 네.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입안에 하나씩 모두 이제 금을 이렇게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 네네. 이제 많이 했었던 금 치료, 특히 이제 인레이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 금을 이제 거의 대부분 입안에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 네. 금의 유일한 단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기적인 재료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금은 절대로 깨지거나 뜯어지거나 하지가 않아요. 대신에 결국에는 씹는 힘은 어디론가는 가기 마련입니다. 이 치아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금의 바깥쪽을 보면은 치아가 조금 남은 부분이 떨어져 나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저쪽에 이제 힘을 계속 받으면서 결국에는 파절이 돼버린 거죠. 이분도 이제 크라운을 권유를 받으셨었는데요. 결국에는 저희는 이제 오버레이로 치료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좀 고민을 많이 한 케이스이기는 합니다. 이제 금의 반대편 앞쪽까지 오버레이의 범위를 조금 당길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치아를 조금씩 삭제를 하다 보니까 앞면도 꽤나 이제 이렇게 금이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씹는 면 전체를 오버레이로 복구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버레이로 마무리를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크라운에 비해서는 훨씬 더 삭제량을
줄여가지고 치료를 네.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자연 치아를 최대한 이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 사례를 통해서 저희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원장님. 네. 그래서 이런 치료를 고려 중이거나 또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결국에는 이런 모든 진료들은 사실은 보기 전까지는 확실히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좀 힘들기는 합니다. 네. 이제 모든 진료는 환자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제 사진 자료도 보고 엑스레이 자료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진단을 잘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방문을 하셔가지고 꼭 진단을 받아보시고 거기에 맞는 상담을 좀 자세히 들어보신 다음에 치료 방식을 결정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문의와의 상담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자연치아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종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미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